예, 최강욱 의원의 우리 그 최민희 의원 북커선 때 오실 주요 게스트신데 이 국토교통위를 갔다고 김진애 의원은 지금 법사위를 갔다고 그래서 이제 사보임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사보임을 최종 허가하는 건 국회의장이세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그 당의 원내대표의 얘기를 듣고 사보임을 해줘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대표시고 김진애 의원이 원내대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최강욱 의원과 내가 자리를 바꾸겠다. 우리 합의가 됐다. 그럼 바꿔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김태년 대표하고 박병석 의장은 그러니까 윤호중 신의 한수 그다음에 최강욱 김진애 신의 한수 야 정말 신의 두수를 이 신의 한수라는 게 얼마나 나오기 힘들면 신의 한수입니까? 유튜브 채널 얘기 아니에요. 네. 신의 한수 바둑 만한데 근데 그 두 개의 신의 한수를 이렇게 이번 이 어려운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쪽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 재판이 충돌이 말이 될 수 있다.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 해서 계속 어그로를 끌어오니 지금 사보임 소위 말하면 자리를 바꿔주는 거 이게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거는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한데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국회의장이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데 그렇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곧 할 거라고 어떤 봅니다. 시점에? 뭐 그건 법사위에서 중요 의제가 논의되고 상임위 구성이 끝나거나 뭐 그 시점에 저는 할 것 같은데요. 김진애 의원 자체가 국토교통이 전문성이 있고 그렇죠.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 전문성이 있으니 이걸 바꾼다. 네. 그걸 염두에 두고 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 훌륭하다. 그래서 진짜. 정말 제가 김태년 의원에 대해서는 원래 알아요. 그런 묘수꾼이야. 그분이 생긴 거는 정말 그분 참 안타까운 게 그분 대학교 때 사진 보면요. 정말 얼굴이 그 영화 배우 이영호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장호라고 영화 감독 있죠. 알죠. 그 동생이 이영호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영호가 한때 저의 이상형 배우였는데 어제 내린 비 등에서 보시면 정말 너무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고등학교 그 대학교 때 사진 보면 이영호세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3배가 되셨더라고. 6.25가 있었나요? 30년 세월이 그래갖고 김현 의원하고 저하고 그 사진 보면서 정말 도저히 그 얼굴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푸나님은 과거 사진 보면 그래도 푸나다 알잖아요. 몰라 절대. 진짜? 제 고등학교 사진 보여주면 닮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런데 그래도 보면 여우세요.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의원님 말씀하시다가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이해찬 대표가 떠올랐는데 비슷하잖아. 아니 의원님 생각을 했어 지금. 의원님이 언젠가 다시 국회를 들어가가지고 당대표 하면 좋겠다. 저요?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제가 방송한 세월이 있잖아요. 네. 이 방송 말고 전 방송부터 하면은 거의 한 오래됐죠. 민정당도 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뭐 하는 날에 이해찬 대표 같은 당대표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진화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요? 처음 방송했을 때하고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게 모르죠. 딱 결론을 내려놓고 방향 제시하는 게 거의 일품이신데요. 그래요? 어머나.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건 칭찬이니까 일단 기쁘고 부끄러우시죠? 부끄럽다기보다 좋은데요. 그건 그렇고 제가 김태년 의원은 늘 지켜봐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지켜봤냐? 이분이 일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유연해. 유연하고 잘못을 딱 인정해.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온라인 입당법 통과시킬 때 제가 온 입당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김한길 대표 찾아가고 안철수 전 대표 찾아가고 그랬다는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다들 반대하셨다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되시고 제가 온 입당법을 다시 발의를 해요. 과거의 정치개혁입법 말고 발의를 했는데 이제 그때 정개특위 간사가 돼요. 김태년 의원이. 그래서 김태년 의원한테 그 법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어. 근데 저는 그 말 할 때는 못할 줄 알았어요. 다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통과가 된 거예요. 본회의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뭐 말을 하나요? 그냥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봤더니 너무 중요한 법이더래. 이게 민주당의 체질을 바꾸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실컷 정개특위에서 뭐 시끄러운 걸로 떠들다가 나중에 그냥 쓱 이것도 그 해당 법안이라고 끼워 넣었대요. 그래갖고 이야. 은근슬쩍 통과된 게 온라인 입당법이에요. 이야, 그 도움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도움이 아니지. 사실은 온라인 입당법이 통과되면서 안탈나입, 안철수 탈당 나입당 현상이 일어나면서 문재인 대표를 지키고 그 힘으로 대권 후보 간 거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실현해준 두 사람은 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김태년, 다른 하나가 최재성 의원이에요. 최재성 의원이 그때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자마자 시스템을 한 달 만에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입당할 수 있는. 그래갖고 안철수가 그 국민의당 만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썰물처럼 밀려 나갈 때 그때 그 순간에 시스템이 오픈된 거예요. 그래갖고 18만이 한 달 만에 들어왔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최고네. 제가 김태년 의원하고 최재성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대표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킨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국민들이 지켜주셨지만 그 밖에 있는 국민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 조직이 그때는 민주당에서 조직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낸 트리오예요. 최민희, 김태년, 최재성. 그래갖고 제가 문재인 대표께 우리 최고. 칭찬 좀 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첫 마디가 허허 그거는 제가 대표여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농담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대표님. 이 모든 게 다 대표님 덕분인데 그래도 우리 칭찬 좀 해달라 그래서 예. 연설문을 바꾸셨죠. 즉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대표 발의한 최민희, 정개특위 간사로 통과시킨 김태년, 시스템 만든 최재성.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김태년이 진짜 곰처럼 생겨서 여우구나.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표곰, 표검, 리여. 여우가. 그만하세요. 그만해. 네. 자, 어쨌건 이렇게 됐구나.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모습 봤는데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와, 사이다. 그리고 야, 왜 하려면 18개 다 하지 왜 6개만 해. 딱 두 가지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요새 김민석 의원은 방송합니까? 잠시 쉬고 계십니까? 다시 이제 이게 국회가 정상화되면 나를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국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박병석 의장과 김태년 의원이 해낸 저 일, 6명의 상임위원장을 뽑은 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답답하시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정말 유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예. 특히 박병석 의장이 그 짊어져야 되는 부담은 어떤 거냐면 미래통합당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을 뽑으려면 법사위원부터 구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법사위원회 민주당은 명단을 냈겠죠. 예. 미래통합당은 명단을 안 냈겠죠. 그거를 강제로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을 배정하는 거예요. 예. 그냥 배정해서 법사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뽑은 거예요. 명단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민주당이 제출한 명단은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서배영철, 송기헌, 신동근, 윤호중, 최기상,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김도읍, 김웅, 박형수, 유상범, 장재원, 전주혜,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김진애 의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미통당의 위원을 미통당이 명단을 낸 게 아니고 박병석 의장이 강제 배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입만 열면 어떤 의원들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그러잖아요. 헌법기관 몇 개를 지금 강제 배정했나 보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네. 45명 배정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일이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세 가지 길이 있었거든요. 첫째, 법사위원장만 뽑고 만다. 두 번째, 11대 7로 배정하기로 한 건 합의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1개 상임위원장을 다 뽑는다. 아니면 그냥 18개 상임위를 다 뽑는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절충안을 찾은 거예요. 추경 심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임위원장부터 배정한다. 예결위 빼고. 네.
예결위는 주기로 했었으니까. 주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예.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돌파하신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라고요. 민주당은 지금 모든 명단이 다 나왔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민주당의 독재네 뭐네 이야기를 해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프레임이 먹힌 것 같아요. 물론 여론조사가 뭐 또 이게 한 바퀴 돌리겠지만 급한데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법사위원장 하나를 갖고 저렇게 어그로를 끄냐. 차라리 잘했다. 이게 이제 정치 방송을 막 해보다가 보니까 느끼는 건요. 국민들은 막 지지고 볶는 것보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빼는 걸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푸나님도 그러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냥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로 쭉쭉 가시면 돼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별의별 의견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됐는데 주호영 대표가 사퇴하고 나면 카운터파트가 없어서 이제 어떡하냐 등등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그래도 그냥 가셔야 돼요. 적어도 18일에는 예결위원장은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예산안 심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결위원장 민주당이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돼요. 나중에 추경 심사한 이후에 사보임을 통해서 예결위를 넘겨주더라도 이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막 그 자고우면하고 뭐 막 이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어중간해지는 거죠. 예, 그게 이런 때 두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돕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경에 맞추어서 관련된 상임위 열어서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추경을. 거기까지 해야 돼요. 정치를 분석할 때 제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거의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총선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좀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원래 정권 심판 성격의 총선일 수 있었던 것을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라고 미통당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준 민심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유권자들의 입장이라는 게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찍은 표에 대한 후회를 안 하게 만들면 돼요. 문 대통령을 찍었는데 너무 정치를 못해가지고 지지를 빼는 것이 가장 참혹한 상황이거든요. 문 대통령은 40% 지지율로 지금 60% 넘는 지지율을 20%의 사람들을 더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좀 그러니까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좀 무리하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원했기 때문에 찍어줬다 이렇게 보면 그 모양새 자체라는 게 앞으로 민주당을 찍어줄 테니 미래통합당과 협치하시오 이런 민심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협치를 해서 다시 말해 미래통합당이 완전 체질을 바꿔요. 그래갖고 협치가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주도하는 거예요. 빨리 추경하자. 그래 법사위 너네 가져라.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투쟁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협치의 결과로 국회가 돌아가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말을 하고 민주당이 말을 하고 이거 안 중요해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상황을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목표가 상임위원장을 뽑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임위원장을 뽑은 이유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럼 지금 시기 일하는 국회는 뭐가 일하는 국회인가요? 추경안 빨리 통과시키는 게 일하는 국회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뭐 여러 가지 패키지 있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추경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통과시켜서 돈 풀어서 경제를 지탱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의 요구예요. 경제 살려라 이게. 그리고 지금은 저는 뭐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이 흔들어도 이 남북 간의 어려운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으로 가면 같지. 뭐 이게 뭐 여론조사에서 뭐 지지율이 크게 빠져서 뭐 정부에게 타격을 주고 이렇게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확실합니다. 위기 상황에선 결집해야 돼요. 위기 상황에 야당이 여당을 흔들면 그 야당은 망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목표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하여 과거 관행과는 다른 사실 무리수 맞잖아요. 그럼 무리수를 왜 둬요? 무리수 등거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이루고 싶은 더 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잘해내면 돼요. 그러니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일하면 돼요.
그 미래통합당을 쭉쭉. 무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이 더 큰 거죠. 훨씬 더. 그렇죠. 네. 일하는 민주당 응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야, 기대되는데 18석 18석 다 가져와.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화끈하게 잘해보세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요. 그럼요. 제일 나쁜 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예결위도 갑시다. 네. 아니, 18개 다 갑시다. 저는 알겠습니다. 18개까지는 주장 못하고요. 예결위까지. 제가 주장할 테니까. 예결위까지 갑시다. 그래서 목표는 추경 빨리 통과시킵시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